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한류와 언어 1주차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2년째 그 영상 강의를 지속할 줄은 물론 지금 신입생들도 있지만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녹화 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찌되었건 간에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학생 여러분들은 좀 집이 먼 친구들은 등교를 하거나 이런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재택을 하거나 뭐 집 근처에 뭐 카페나 뭐 독서실에서 녹화 영상 강의를 듣는 또 다른 면의 편리함은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온기랄까 또 이런 것들, 또 특히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함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고 또 뭐 좋은 반응이건 나쁜 반응이건 그런 반응을 같이 상호 교환하면서 느끼는 그런 생동감이 없는 이런 녹화 영상 강의는 사실 이제 줌 강의도 비슷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줌의 실시간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도 하고 간혹 어떤 친구들은 이제 꺼놓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는 좀 나은 면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류와 언어 강의를 선생님이 녹강으로 굳이 진행하는 부분은 사실 선생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실강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 자료만 올리고 해당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녹강이 굉장히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없고 뭐 여러분들하고 뭐 소소하게 웃거나 농담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오로지 강의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의 그 몰입도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선생님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도 녹강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실 설문조사 결과 녹화 강의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선생님도 18학번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뭐랄까 실강과 녹강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강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그 시간 제한은 있지만 이제 뒤로 밀리지는 않으나 녹강은 이제 좀 잘못하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녹강이 여러분들을 장소와 시간에서 좀 자유롭게 하는 대신 선생님도 조금 더 품이 더 들지만 여러분들이 뒤로 미루지 말고 좀 제때제때 듣는다면 실제로 시간과 또 장소의 제한을 더 극복해서 시간을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시 수업에서는 일단 이번 주가 첫 주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처음 개설된 강의였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에타에서 이 강의에 대해서 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조금 2배쯤 늘어났습니다. 뭐 늘어난 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참 다행인데 어떤 뜻에서 늘어났는지 만만한 강의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뭐 좋은 강의라서 늘어난 건지 제가 보기엔 좋은 강의라서기보다는 좀 만만한 강의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강의를 수강 신청했건 이번 주에는 선생님의 이제 녹화 강의를 들어보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안 듣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청강을 해보는 친구는 계속 듣기를 결정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주차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의 속성이라든지 또 강의 운영 방식 또 이 강좌 자체가 갖고 있는 수업 목표 또 강의 전반의 특성 물론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대략 살펴보고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이제 강의자인 선생님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서 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1주차의 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또 그리고 평가라든지 뭐 이런 진행 방식에 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클래스에서 강의 계획서를 모두 봤겠지만, 이 과목은 국어국문학과의 연계전공인 문예창작 전공에서 개설해 놓은 전선 과목에 해당하는 한류와 언어라는 과목입니다. 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대중적이고 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도 이쪽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또 역시 만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의 계획서에 뭐 선생님 연구실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개되어 있고, 이 클래스 상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 뭐 댓글을 달거나 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친구들은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좀 뭐랄까 SNS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선생님 또래의 사람들은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 온라인상의 세상이 아주 가깝다, 뭐랄까 아주 즉각 반응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자라든지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것을 잘 봅니다. 그래서 뭐 학교 메일이나 이런 건 조금 늦을 수 있고요. 이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빨리 연락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여 되게 다급한 사람은 핸드폰, 문자로 연락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례가 되지 않아요. 뭐 새벽 1시, 2시, 3시에 문자 보내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데 그건 좀 예의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제일 빨리 연락되는 방법은 문자이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문자이고요. 그리고 항상 연락을 할 때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서 뭐 선생님과 통화하는데 뭐 질문한다고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긴 한데, 그리고 과목은 아무래도 이게 원래 선생님이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1학기에 이제 처음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당연히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의형이 아니라 이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수업을 목적으로 그런 수업을 꾸려 나가려고 했는데, 첫 판부터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류와 언어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네, 인기 없는 유튜버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한류와 언어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수업 내용은 녹강이다 보니 강의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말고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한 주 실강으로 줌으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얼굴도 좀 한번 보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계속 강의만 듣는 이게 강의만 계속 듣는 수업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수업이죠. 선생님의 원래 전공은 국어 의문론, 그다음에 국어 의문사, 중세국어. 이제 타전공 학생들은 뭔 소리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말 전형적인 순수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수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좀 현실적인, 그런데 또 특히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국어국문학과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었죠. 그래서 국문과 교수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루해보는, 좀 선생님 전공이 중세국어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성세대들보다는 조금 뭐랄까 대중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한류덕입니다. 과거 일반적인 대중문화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점점 어느 순간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에도 시큰둥해지고, 바쁘면 드라마도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한류라고 코리안 웨이브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들어오는 친구들, 외국인들도 많고 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문체부 관련된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뭐랄까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갖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뭐 한류가 아니면 선생님은 그 지금 이 찍는 게 갤럭시 S20, S20의 저기 뭐야 첫 번째 나온 5G 핸드폰이에요. 그 전 거였다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없었을 텐데 여기에 원래 플로우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저기 플레이리스트에 방탄이 BTS 노래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류가 아니었으면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는 아마 서태지에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그러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성적평가인데요. 아마 에타에 올라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성적이 후한 편인 교수다. 뭐 강의도 못하지만 성적은 그래도 후하다.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그게 중짜라고 하더라고요. 강의도 잘하는데 성적도 후하다. 그럼 최고의 교수고 강의는 못하지만 성적이라도 잘 준다. 중간. 강의는 억수로 못하면서 성적도 짜게 준다. 네, 네, 그렇죠. 선생님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적은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대로 받고, 또, 기왕이면 선생님을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 수업을 열심히 어느 정도 들어준다면, 그렇게 박한 성적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 전공이 국어, 의문론, 의문사, 뭐 중세국어, 국문과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그 소위 악마의 과목으로 불리는 그런 과목들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의 선생님이 여기서 20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가르쳤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 정말 그 어려운 과목들을 어떨 때는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외웠을 거라는 그런 그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성적을 그렇게 짜게 주고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뭐 제대로 체킹도 안 하면서 엄청난 숙제를 내고 저 자신이 그런 교수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 온라인 강의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랄까요? 과제를 수행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이 과목을 즐길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이 과목은 좀 제 느낌에도 좀 가벼운 과목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빡빡한 전공 과목들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과목 그리고 서울여대에서 인상 깊었던 과목까지는 욕심이겠죠. 네. 네, 그래서 성적평가는 과제 하나, 그 다음 발표 하나, 그리고 이제 그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출석입니다. 출석은 요번 학기부터는 출석을 반드시 온라인 강의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래 이 성적은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요새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니까 교육부에서 더 철저한 강의를 하게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1학기에 이 강의를 했지만 이 2021년도 1학기 강의 영상은 다 새로 찍게 되고요. 그 다음 관련 자료들도 다 보완해서 새로 작성해서 올려야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현재 선생님이 뭐 서울여대 22년째 재직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학생처장으로 지금 부임하고 재직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학생처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로서 이제 어떤 이런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작년 영상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거든요. 슬픈 얘기지만 작년 영상을 보니까 지금보다 낫더라고요.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에 싸우자고 덤비지 말아요. 네. 어찌되었건 그래서 영상들도 다 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그리고 출석은 방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출석은 반드시 반영하게끔 온라인 강의에서 그렇게 지금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출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항상 출석은 100점 만점에 10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출석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3월 1일 날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수업이 대면 수업 기준으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올라와 있어요. 대면 수업 기준으로 올라와 있고,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표는 그렇게 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강의는 대부분 친구들이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올렸을 때 우리가 원래 화수하면 150분 강의잖아요. 75분, 75분. 근데 150분 강의에서 이 온라인 강의는 영상 강의는 75분, 그러니까 25분, 25분, 25분. 기본적으로 사이버 대학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이게 학습 효과라든지 강의 운영 방식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수업에서는 화수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5분, 25분, 25분 3차시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최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50분의 절반을 영상으로 올리라는 뜻인데, 이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영상 강의가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업 시간 실제 이게 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상호 교류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간단한 퀴즈도 풀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니까 네가 강의하는 거는 이렇게 최소 75분 올리고 나머지는 학생들과의 과제, 퀴즈, 뭐 질의응답으로 채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강의를 해보니 이게 굉장히 컴팩트해요. 지금도 뭐 다른 얘기 전혀 없이 오로지 이제 그 강의와 관련되는 이야기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면에서는 이제 뭐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근데 이게 혼자 떠들다 보니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강의를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진도율이 다 확인되고 진도율이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2주를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2주 안에 이 영상을 2주 안에 다 들으면 출석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뭐 좀 우리 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뭐 강의가 굉장히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에서 안 와놓고 운척하고 이건 어림없다는 얘기죠. 어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완료를 하게 되면 출석 체크는 자동으로 선생님은 계속 강의 진도율 수강 이제 진도율이 어떻게 나가는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개된 날 다 들었구나. 어떤 친구는 아이고 이거 놓쳐서 결국 못 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출석도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석이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선생님이 비록 2주를 열어놨지만 원래 이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열어놓거나 딱 그 하루만 열어놓거나 정말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2주 열어놓는 분은 아마 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 주 것도 2주 다음 주 것도 항상 2주 조금씩 밀리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강의도 못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반드시 좀 너무 미루지 않고 해당 주에 그러니까 2주라고 했지만 해당 주에는 영상을 꼭 다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출석은 10점이고요. 이제 과제 하나도 20점.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다 있는데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다시 수업 시간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발표도 20점. 이거는 조금 전에 기말고사 직전에 그때는 줌을 열어서 실강으로 그때는 사람 수가 많아서 아마 일주일 우리가 화수잖아요. 화요일 날 팀, 수요일 날 팀 이렇게 나눠서 줌으로 실시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이 좀 많아서 발표를 좀 여유 있게 하려면 나가줬으면 뭐 이런 생각도 약간 있는데 네, 뭐 듣겠다는 친구들은 모두 환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기말고사 직전에 발표를 이제 실시간 줌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기말고사를 15주에 보잖아요. 15주 차에 보는데 14주 차에 발표를 하게 되니 그때는 실강을 하게 되니
그 주는 여러분들이 좀 해당 화요일 수업과 수요일 수업을 잘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발표에 대해서는 다시 더 상세한 공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 20점짜리 과제는 중간고사 기간에 올려줄 겁니다. 올려줄 것이고 주제는 미리 나가고 그 해당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따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중간고사의 대체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 온라인상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오픈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다 미리 나가고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시 상세한 공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점짜리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게 제일 비중이 크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인데요.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은 따로 교재가 없고요. 선생님의 녹화 영상 그 강의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올리는 PPT 자료 교재가 없으니 참 좋죠. 네. PPT 자료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보면 보통 한 PPT가 한 뭐 15장쯤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은 PPT 자료는 아니지만 또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만만히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한 번쯤은 그래도 숙지해 두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수업은 항상 녹화 영상과 그리고 강의 자료인 PPT 자료가 수요일 날 12시에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나 뭐 주초에 미리 확인하지 말고 선생님은 비교적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12시에 영상과 PPT 자료를 확인하기 바라고 2주간 영상이 공개되고 네. PP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입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역시 절대평가로 유지가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고 또 작년의 경우 특히 한류 언어가 개설되었던 1학기에는 코로나가 처음 닥쳐서 우리가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 학점을 후하게 받았습니다. 뭐 물론 열심히도 했어요. 뭐 이렇게 후하게 받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네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또 좀 무성의한 친구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성의했던 친구들도 잘 받아가기는 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 성적을 모두 후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도 이렇게 막연히 퍼주는 식의 그 절대평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의견도 많았고 또 선생님들도 교수님들이나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이 상황에 적응이 되었다면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절대평가이긴 하나 모두 A를 받아갈 것이다. 네, 지난 2학기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과목도 1학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 친구들을 구태여 상대 평가적인 그런 어떤 관점으로 막 아주 그냥 어디를 깎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적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두 나는 A뿔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강의 전반에 대한 그런 과목 개요에 한류를 통한 한국 문학과 문화의 확산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그 기반이 되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 개요는 선생님이 강의를 전에 이제 좀 그 학과장 선생님이 좀 정해서 넣었는데 이 수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학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아직은 한류에서 한국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류 얘기를 할 때, 번역 얘기를 할 때 문학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어떤 한국 문학의 한류적인 그런 그 거대한 영향력이 아직은 없어서 순수 문학이 이제 결국 그 한류가 이렇게 더 널리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확산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뭐 K-팝이나 K 무비나 K-드라마 이런 어떤 뭐랄까요, 대중적인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걸 넘어서 지금도 뭐 식음료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그 폭을 넓혀 가잖아요. 순수 예술은 항상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한 단계로 올라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한국 문학이 한류의 메이저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번역 얘기를 할 때는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수업 목표는 한류와 언어죠. 한류와 언어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생님은 국어학자, 즉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언어 얘기만 해서도 여러분들을 너무 답답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언어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류와 언어고 한류라고 하는 것은 문화이고요. 문화 가운데 대중문화죠. 대중문화라서 한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는 대중문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 대중문화를 얘기하려고 하면 한국 대중문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문화, 뭐 할리우드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미국의 팝 뮤직, 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의 기반은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언어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류의 의미도 정의해보고 그러면 한류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고 또 대중문화를 얘기하니까 대중문화와 순수문화의 의미와 경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발달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가 확장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 번역, 또 로마자 표기법,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한국어 교육의 문제에까지 굉장히 좀 넓은 범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전에 유행했던 그 교양서가 있었어요. 지대 넙 얕. 아주 그 넓기만 하고 얕은 지식. 얕은 지식을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은 이렇게 넓고 얕은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수 과목은 당연히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이 강의를 재미있게 수강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평가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재미있었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이번 학기에는 영상은 더 늙은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두 번째라 좀 더 자연스럽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뒤에 멋진 화면이라든지 자막 넣기라든지 네, 그건 아직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처장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기도 이게 시간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재미있어 한다라는 그런 몇몇의 소수의 평이지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도 작년보다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좋은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넣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이런 그 영상의 내용들이 다 이제 문면화되어서 다시 재공지되겠지만 다 재공지되겠지만 그래도 첫 수업 1차 수업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지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급할 때는 핸드폰으로 아니면 이 클래스에 댓글이라든지 질문 사항에 올려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류와 언어 1주 2021학년도 1학기 1주 1차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시 수업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